할게요. 먼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략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봤고,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그리고 보안의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아마 이제 종강인 것 같은데, 이제 기말고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일정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최종적인 걸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유 파일을 한번 보면, 자, 이제 이게 미래의 어떤 블록체인의 기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제주에 있는 보안영재학교에서 했던 건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건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몇 가지 보면, 실제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냐,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로 간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산 원장, 그리고 암호화 기술들, 그리고 이제 분산화비,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중심된 기술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술들은 이제 NFT 코인 같은 것들이 있어요. 흐름을 보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디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융 쪽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어떤 플랫폼들이 좀 떴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신분증명, 그래서 DI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DID 분야에 대한 기술들도 많이 좀 발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NFT 토큰, 대체 불가능 토큰 해가지고 실제 어떤 사물을 어떤 블록체인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보여주고 저장을 하는 그런 방법들. 또 최근에는 실제 블록체인은 이제 거래 어떤 정보, 즉 거래 장부, 즉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그 정보들만 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 어떤 파일들을 저장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파일에 대한 플랫폼들이 요즘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파일들이 실제 공유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것들이 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에서 많이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지금 이제 웹의 어떤 3.0, 웹 3.0으로 넘어가면서 진행형 어떤 메타버스, 즉 뭐 VR이나 AR, XR과 같은 가상 공간에 대한 것들을 좀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 그 안에서 신분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이제 블록체인의 DID 기법들을 쓰고 있고, 또 뭐 최근에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 또 하는 것 중에 이제 뭐 디센트럴랜드나 뭐 요즘 이제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뭐 제페토 같은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공간에서의 어떤 신분증명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서비스 유형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기존에 있는 웹의 환경을 좀 더 고도화하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 모델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블록체인의 방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들이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의 장점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보안성이나 거래 속도 향상, 뭐 비용 감소 이런 특징들이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인데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블록들을 해시로 연결해 가지고 처리가 되고, 이제 블록 단위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블록끼리 하나의 어떤 정보가 바뀌게 되면, 해시 지난번에 테스트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채굴에 대한 것도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했던 그런 것처럼 하나의 블록의 정보값이 바뀌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에 빠질 수 없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암호화할 때 해시에 대한 걸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SHA-256에 대한 알고리즘을 기반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분산장부라는 건 이런 어떤 거래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 거래되어 있는 것들을 기록을 남긴다. 지난번에 이제 블록체인 요거 뭐 엔더스닷컴에서 하고 있는 걸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봤을 거예요. 실제 이제 트랜잭션들이 처리될 때 이런 해시 값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정보들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록체인닷컴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지금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거래 내역, 뭐
그걸 우리가 장부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이렇게 뭐 거래 장부들을 막 연구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보면 돼요. 실제 이제 3명이 있을 때 1명이 이제 빌려간 적이 없다라고 우기면서 2명이 동의해버리면 어때요? 과반수가 동의해버리면 이거에 대한 거래에 대한 어떤 정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부에 대한 어떤 바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이 2명이 바꾼다고 해서 바뀔 수 없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공격이 51%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블록체인은 51%가 합의를 해주면 전부 다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거래 장부를.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해킹이나 이런 쪽에 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슈는 뭐냐면 계산에 대한 처리에 어떤 한계가 있는데 양자 컴퓨팅으로 갔을 때 이 처리 속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새로운 어떤 알고리즘이나 방법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록 단위로 계속 이제 이런 장부들을 블록으로 거래 정보를 묻어놓는 게 아마 블록체인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최초의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이런 디지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좀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래, 금융의 어떤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도 이야기를 한다. 자, 여기 보면 실제 이제 이 엉클블록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코인이 느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블록이 하나 만들어질 때 비트코인은 이제 한 10분 단위의 뭐 새로운 블록들이 만들어지면서 난이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면 엉클블록들이 좀 만들어 가지고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엉클블록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어떤 난이도나 어떤 그런 값들을 좀 생성 타임을 좀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채굴이 빨리 되면 어때요?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어렵게. 예를 들면 아까 000 지난번에 한 것처럼 000이 13자리였는데 채굴이 막 빨리 이루어져요. 그러면 한 자리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채굴이 조금 이제 속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채굴 속도가 너무 늘어진다 그러면 숫자를 또 줄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 조정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전자화폐 뭐 용도로 보면 이제 티머니나 하이패스 이런 것들 우리가 전자화폐라고도 하고 있고 또 가상화폐라고 하면 도토리나 뭐 게임머니 같은 것들, 암호화폐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용어들이 좀 많이 혼재하고 있어요. 지금 전자금융법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블록체인이 지금 현재 뭐 3.0 기반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더리움 기반의 포 기반, 즉 포가 뭐냐면 작업 증명 쪽에 일을 하는 거죠. 작업을 통해서 검증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작업 증명을 하는데 이제 블록체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그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작업 증명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분 증명으로 바뀌어가는 어떤 좀 생태계에 좀 변화들이 있다. 3세대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블록체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뭐 이오스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지금 이더리움이 가장 기업에서 활성화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포스나 포 방법들 그런 방법들이 있고 뭐 채굴에 대한 것들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실제 그 난이도를 조정해 가지고 채굴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해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장악을 해버리면 이게 전체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쉽진 않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뭐냐면 블록체인이 글로벌 시장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보안 쪽에 가장 이슈는 이런 블록체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컨설팅 업체를 좀 갔었는데 컨설팅 업체들이 지금 뭐 되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어제는 이제 CQI 갔었고 오늘은 이제 모비딕이라는 컨설팅 회사들을 갔었는데 CQI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좀 컨설팅 분야에서 좀 잘하고 있는 좀 이제 언더 쪽에서 일하고 보통가 좀 그런 어떤 컨설팅 능력 취약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학생들의 연봉 초봉이 한 4,500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보면
한 1, 2년 하면 또 다, 왜냐하면 이제 컨설팅은 의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갑을 관계가 뭐냐면 이제 컨설팅을 요청하는 데는 금융권이나 일반 기업들이 이제 보안 취약이나 ISMS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취약점 진단을 해요. 특히 이제 주요 기반 시설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갑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이제 아무 대부분 요즘 금융권에서 그걸 많이 해가는데, 조금 이제 잘하고 뭐 이런 어떤 취약점 정보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보안팀에서 스카우트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가 뭐 되게 많게 오를 때는 앞에 3위 바뀐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4천 정도의 회사에 들어왔는데 실제 1년 만에 뭐 7천이 점프해서 뛰어서 뭐 간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QI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보안 컨설팅 업체 중에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이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가셨던 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급자로 뽑아놓으면 대부분 조금 지나면 다 또 갑사로 다 이동해 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컨설팅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컨설팅 과정을 하면서 좀 경력을 좀 쌓고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를 좀 쌓아가지고 뭐 어떤 중소 컨설팅 업체에서 계속 해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력을 갖고 점프하는 것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제 그 가치는 컨설팅 트랙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전문 영역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컨설팅 쪽도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쪽에 요구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컨설팅에 대한 거는 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컨설팅 트랙에 대한 부분들도 핫하지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 블록체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 개발자는 지금 막 엄청나게 요구사항이 많아요. 블록체인 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록체인에 이제 적용하는 것들은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유스 케이스들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적용 사례들을 보게 되면 뭐 코닥이나 뭐 도요타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좀 일본 쪽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뭐 비트코인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뭐 가명의 이름을 쓰는 것처럼 일본 쪽이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이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들을 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이제 성장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이제 블록체인의 생태계들을 좀 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쉐어링 서비스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스마트 아이나 지역 화폐들도 전부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델들이 서비스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이마켓 플레이스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포인트나 특히 요즘 이제 게임 쪽에서도 블록체인의 적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블록체인을 안 적용하는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거를 막 생태계를 확 바꾸는 건 아니고 이제 서비스 모델로 좀 더 보완시켜가는 쪽으로 좀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자산에 대한 것들, 뭐 스마트 계약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나 레거시로 통합이 되면서 가고 있다. 그 실제 이제 아까 같이 얘기한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도 블록체인이 필요하고 드론에서도 블록체인의 어떤 신분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끔 바뀌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장에 대한 발급 절차할 때도 이런 블록체인에 있는 기능들이 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어떤 계약 관리부터 공급자 관리, 주문 요청, 입고, 청구 이런 어떤 서비스 모델의 전반적인 모델에서도 지금 블록체인이 적용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제 뭐 TV 콘텐츠 배급자나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지금 하는 것들은 이제 예전에 프로젝트들로 다 진행했던 내용들을 좀 갖다 쓴 거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구축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것도 지역 화폐나 이런 것들도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요즘 세관이나 통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어떤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무결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고차 매매할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뭐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투표에서도 블록체인의 어떤 안전성과 신분 증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큰 돈 들여서 우리가 지금 뭐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할 때 막 어마어마한 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되게 축소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수산물 쪽에서도 되게 많이 있고, 농수산물 쪽에서는 이제 어떤 쪽에 많이 쓰냐면 실제 이게 유기농 뭐 채소인데 진짜 유기농으로 생성이 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래에 대한 정보들을 좀 보증해 줄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 통관도 아까 얘기했었고요. 자, 요즘은 우리가 이제 공인증서 같은 걸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신분증명을 통해서 실제 그걸 가지고 거래까지 할 수 있는 거. 제가 2000년도에 보안 쪽 처음 공부할 때 그때 보안이라는 게 생소했는데 그때 가장 이슈되는 것들, 지금도 우리 보안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사용자에 대한 인증, 또 요즘 사물 인터넷이니까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 그럼 인증이 이루어지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항상 거래하고 할 때 지불이 필요하니까 페이먼트, 즉 결제할 수 있는 것들이 보안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증과 페이먼트 쪽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블록체인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큐리티 쪽에 보게 되면 요즘 이제 그 사이버 피지컬이나 인텔리전스 뭐 뉴스케이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법으로도 지금 제도화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한 곳에서 지금 이런 블록체인을 많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하면 암호화폐만 생각하고 있는데 꼭 암호화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가상화폐에 대한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블록체인 관련 보안 위협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키 관리, 키 분실이 되게 많아요. 또는 이제 휴대폰을 해킹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키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뭐 스미싱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문자 온 거 함부로 클릭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인정보 탈취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암호화계산 뭐 무차별 대입 공격, 불스트 공격이나 뭐 난수 생성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문제, 허가받지 않은 접근들이 있었어 한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익명성의 블록체인들 플랫폼들도 좀 뜨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코드에 대한 어떤 오픈 소스들을 대부분 많이 쓰다 보니까 제로데이 어택이나 뭐 이런 공격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합의 하이제킹 쪽에서 보면 51% 공격이나 유효성 검사, 그다음에 뭐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뭐 게이트웨이 취약점에 대한 공격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프라이빗에 대한 악용하는 경우, 그래서 컨트롤 타입 고의적인 행위들. 근데 퍼블릭에 대한 건 오픈되어 있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제 인트라넷망이다 보니까 그룹들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컨트롤 타워의 어떤 좀 문제 등을 좀 뭐 도출이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어떤 대수수 공격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부하를 일으켜서 블록에 어떤 뭐 부하를 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뭐 지각 관리, 뭐 키에 대한 어떤 취약한 권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해킹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스마트 계약 관리, 코드나 거래 오류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정거래 쪽, 지금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활성화됐었던 첫 번째는 이제 부정거래, 좀 음지 쪽에서 이런 거래 수단으로 좀 많이 이용했어요. 자금 세탁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 투명한 어떤 기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블록체인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1% 공격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안의 이슈들을 좀 여러분들 블록체인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 이거 말고도 지금 다양한 공격들이 지금 새롭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뒤는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만 그런 어떤 생태계적인 것들을 쭉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일부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제 성적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제가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서버를 구축하고 나서 실제 뭐 취약하게 만들어 놓고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가지고 SQL 인젝션이나 액세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하고 나서 그걸 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방법론까지 다 작성하라고
가이드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게 오프라인에서 그런 거를 했었으면 하겠는데 지금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말고사 리포팅 보고서는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것들을 좀 했지만 그다음에 웹에 대한 어떤 취약점, 특히 이제 제가 게시판에 글을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좀 작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PBL 단위로 가는 거니까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공지사항에 다시 올려줄게요. 자,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전체 이 한 학기 동안 했었던 웹 취약점에 대한 리포팅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예전에 오하수업을 했었잖아요. OWASP에 있는 내용을 하셔도 좋고, 제가 올려준 뭐 웹패킹 보고서 관련된 내용을 하셔도 좋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금 웹 3.0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기말고사 문제는 제가 다시 로그인 좀 할게요. 화면 공유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여러분들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과제에 일단 첫 번째 PBL 결과 보고서는 PBL 결과 보고서는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언제까지 하냐면 17일까지 제가 정보관리 측에도 17일까지 하라고 했거든요. 17일까지 작성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성적 반영이 제가 점수를 뭐 계산 환산할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 자 웹 취약점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참조는 OWASP 10가지 항목해도 좋고요. 최근에 나온 거 자, 여기에는 또 최근 웹 취약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요즘 또 웹 3.0으로 좀 가고 있어요. 웹 3.0에서 뭐 보안, 뭐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그 다음에 페이지는 여러분들 최소 5페이지 이상, 10페이지 이상. 이거는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기술 자료 정리하는 거니까 10페이지 이상으로 작성해가지고 뭐 폰트나 이런 거는 자율적으로 하세요. 10페이지 이상 작성해가지고 여기 사이트에 등록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말고사 대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PBL 결과 보고서가 기말고사 그래서 17일까지 올려주면 좋고요. 기존에 했던 자료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추가 점수 받는 게 있었죠. 참 그 한 페이지씩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1페이지 정리 요약하는 거. 이것도 17일까지 한 페이지씩 그러면 이제 15주차니까 15페이지가 되겠죠. 그걸 올려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제가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걸 얘기했는데 자 포트폴리오도 샘플 같이 공지사항에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4학년들 지금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포트폴리오 작성한 걸 좀 제가 보고 좀 지도를 좀 하려고 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샘플도 제가 올려줄게요. 17일까지. 포트폴리오는 뭐 잘 만들어도 좋고 너무 뭐 포트폴리오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기존에 올려놓은 거 갖고 조금 여러 변형해도 좋고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4학년 때
취업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 점수 그 3기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콘텐츠 제가 웹 자바스크립트하고 와이어샤크 추가하면 2점씩 준다고 했었죠. 그거를 여러분들 올려주면 돼요. 추가 점수 한기대 와이어샤크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올려주면 되고요. 성적은 제가 수기로 또 체크할 거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가지에 대한 거를 좀 17일까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좀 남은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좀 추가적인 내용들을 하도록 하고, 제가 아직도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일부는 제가 채점을 못했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담을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오늘도 좀 상담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점수 투자. 지금 안 한 사람들이 이주환 학생 왔나요 혹시? 주환이 네, 학생 있어요? 있습니다. 주환이 있고 그 다음에 준혁이 있어요? 강준혁 학생? 네, 있습니다. 준혁이 잠깐만 내가 우리 채트 그다음에 은석이 학생이 있어요? 김은석 학생? 없나? 채팅으로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은석이 채팅. 있어? 그러면 은석이 음성이 되니 안 되니? 몰라. 일단 그럼 민지원 학생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원이 그다음에 박여우수아 그럼 박여우수아 있어요? 없나? 요거는 제가 채팅으로 왔다고 합니다. 채팅으로 왔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채팅 일단 음성이 들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박종희 학생이 있나? 네, 있습니다. 종희. 그다음에 안영우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학생들은 제가 시간을 좀 다시 정해줄게요. 잠깐만. 제가 채팅방을 통해서. 자,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12시 8분이니까 12시 10분에, 3시 55분이니까 4시부터 할게요. 4시. 교수님, 김은석 어? 있습니다. 누구? 김은석 있습니다. 연석 있어? 오케이. 네,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4시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상담. 그래서 4시부터 누가 하냐면 아까 주한이 4시, 그 다음에 3분씩 할게요. 그래서 4시 3분에 주한이 다음에가 준혁이, 그 다음에 6분에 준혁이 다음에 은석이 다음에 9분에 지원이 다음에 여우수와 12분 여우, 그 다음에 15분에 종이까지만 할게요.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제가 좀 늦게 와서 좀 미안하고 시간 연기해서 좀 미안해요. 좀 여러분들 그 내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플랫폼 사업하고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하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또 오늘 뭐 총장님 그 보고가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좀 부득이하게 좀 시간을 좀 늦춰서 여러분들께 좀 미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좀 내용들 좀 더 살펴보면서 한 학기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학기도 웹보안이 지난 학기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조금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소스들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미안하긴 한데, 하여튼 제가 포트폴리오는 지금 샘플 자료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서 그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저랑 수업하고 15주차에는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전체적인 어떤 피드백 한번 여러분들 제가 평가한 것 같고,
피드백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그런 성적하고 전반적인 것들을 좀 피드백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주한이만 남아있고 아까 준혁이, 은석이, 지원이, 여우수와 종이는 그 시간에 좀 맞춰서 들어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